총 지게차는 7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7개 파트 중에 총 6개의 영상으로 제가 정리를 하였고요.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을 따로 정리하긴 했지만 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제가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나 이제 시험 범위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날 때마다 제가 연습 문제로 이제 문제를 한 문제씩 또 넣어뒀습니다. 한 문제나 혹은 두 문제를 넣어놨는데 그 문제까지 같이 공부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제 같이 영상을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건설기계 기관장치에서 이제 기관 본체, 그 중에서도 기관 본체입니다. 자, 첫 번째 열기관과 총 배기량입니다. 열기관은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라는 개념이 있고요. RPM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분당 엔진 회전수다. 회전수를 RPM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기관의 총 배기량이란 각 실린더 행정 최적의 배기량의 합이다 라는 개념. 그리고 디젤 기관의 압축비가 높은 이유는 공기의 압축열로 자기 착화시키기 위함이다 라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디젤 기관의 장점입니다. 아무래도 장점 혹은 단점 이런 것들이 잘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장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 효율이 높고 연료 소비율이 작다고 하네요. 그 전기 점화 장치가 없어서 고장률이 적겠죠. 자, 그리고 이마점이 높은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취급이 용이하다. 경유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유해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다. 디젤은 보통 적죠. 그리고 흡입 행정에서 펌핑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생소한 부분들은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3개 정도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확실히 외워야 되는 거죠. 4행정, 2행정 사이클 기관. 자, 4행정 사이클 기관이란 피스톤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4개 행정을 크랭크 축이 2회전하면 1사이클을 완성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2회전하면 1사이클을 완성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4행정으로 외울 때는 피스톤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4개 행정을 거친다. 마찬가지로 자, 2행정 보도록 할게요. 2행정은 크랭크 축이죠. 크랭크 축이 1회전할 때 피스톤이 흡입, 소기, 압축, 폭발, 배기의 과정을 피스톤이 2행정하여 1사이클을 완성하는 기간. 그럴 때 2행정은 크랭크 축, 4행정은 피스톤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의 작동입니다. 자, 피스톤이 하강하여 속이 포터 열리면 공기가 실린더 내로 유입된다. 그리고 실린더는 와류를 동반한 새로운 공기로 가득 차게 되죠. 세 번째, 배기 행정 초기에 배기 밸브가 열려 연소가스 자체 압력으로 배출된다. 그리고 연소가스가 자체 압력에 의해 배출되는 것을 블로다운이라고 한다. 자, 이 행정에서 우리가 외울 거 피스톤, 그리고 와류, 그리고 연소가스, 그리고 블로다운. 이런 식으로 중요한 단어들만 외우면서 계속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행정 사이클 기간에만 해당하는 행정 가지고 1번 소기, 2번 압축, 3번 흡입, 4번 통료. 정답은 1번 소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소기 있죠, 소기. 자, 디젤 연소 4단계입니다. 착화 지연 시간, 화염 전파 시간, 직접 연소 시간, 후기 연소 시간. 자, 이러면 착화 직후라고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연폭제연이라고 외우셔도 됩니다. 이런 거는 시험 보기에 묶여서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한번 쓰도록 할게요. 착화 직후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린더 헤드 연소실, 공기와 연료의 연소가스 팽창이 시작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와류가 진행되는 방식이죠, 디젤에. 단실적인 직접 분사실과 복실실인 애연소실식, 와류실식, 공기실식. 와류라는 단어 또 나오죠. 이렇게 반복되면 계속 보시다 보면은 반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린더 헤드, 연소실의 구비 조건이네요. 그 중에서도. 자, 압축 행정 끝에서 강한 와류를 일으키게 할 것. 와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진동이나 소음이 적어야겠죠? 평균 유효 압력이 높으면 연료 소비량이 적을 것. 이건 마찬가지. 디젤의 장점이었죠. 자, 그리고 기동이 쉬우면 노킹이 발생되지 않을 것. 고속회전에서도 연소 상태가 양호할 것. 이런 이 내용들을 같이 계속 들어보시거나 읽어보시면은 머릿속에 되고요. 실린더의 직접 분사실의 장점.
연료 소비량이 다른 형식보다 작다. 연료 소비량이 계속 다른 형식보다 적다라는 얘기 나오죠. 그 책에 냉각 손실이 적다. 냉각 손실. 이런 단어. 그리고 연소실이 간단하여 효율이 높다. 효율이 높다라는 얘기 아까 디젤에서 나왔죠. 실린더 헤드의 구조가 간단하여 열 변형이 적다. 시동이 쉽게 이루어져 예열 플러그가 필요가 없다. 플러그가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실린더 습식 라이너입니다. 라이너 바깥 둘레가 물재킷으로 되어 냉각수와 직접 접촉된다. 자, 물재킷이란 단어 나왔습니다. 이런 거 봐주시고요. 상부의 플랜지에 의해서 실린더 블록에 설치된다. 자, 실린더 블록. 실린더 하부에는 두세 개의 실링이 설치되어 있다. 교환할 때는 실린더 외주에 진한 비눗물을 바르고 삽입한다. 이게 실린더 습식 라이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연습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따라 나타난 것은 구성품의 형태를 따라 구분한 것인데, 자, 어떤 것인가? 직접 분사식, 예언소식, 와류실식, 공기실식. 자, 와류실식 하나만 보고도 유추하시면 정말 좋겠죠. 연소실이죠. 자, 연소에 대한 얘기. 그러면은 와류에 대한 계속 얘기 나왔었기 때문에 유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피스톤. 고온에서 강도가 저하되지 않을 것. 온도 변화에도 가스 및 오일 누출이 없을 것. 열팽작 및 기계적 마찰 손실이 적을 것. 열전도와 열부하가 적을 것. 관성력을 증대를 방지하기 위해 가벼울 것. 이런 거 관성력, 열전도, 열팽창 이런 거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스톤의 간극이 클 때 블로바이, 아까 실린더는 블로다운이 있었죠. 자, 블로바이 현상이 피스톤의 간극이 클 때 영향을 미치고요. 압력이 저하된다. 출력이 저하된다. 출력, 압축, 압력, 그리고 연료 소비량이 증대된다. 피스톤 슬랩 현상이 발생한다. 자, 외워야 될 거는 간극이 클 때는 블로바이, 피스톤 슬랩, 그리고 이렇게 안 좋아진다 라는 것들 외워주시면 되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단어, 이 보기와 여기와 관련된 단어들을 외워주시는 게 공부에 더 효과적이실 거예요. 이 현상이 발생된다라기보다는 블로바이 이렇게만 외워주시고 나머지 읽어보시는 정도로 공부를 해주시면 효과적이실 것 같습니다. 자, 엔진의 압축 압력이 낮은 원인. 자, 실린더벽이 과다하게 마모되었다. 자, 피스톤링이 파손 또는 과다 마모되었다. 피스톤링의 탄력이 부족하다. 헤드 게스킷에서 압축가스가 누설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린더 벽이랑 피스톤링, 헤드 게스킷 이 세 개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좋고요. 우리는 이거를 외워주시면 좋겠죠. 실린더 벽, 피스톤링, 헤드 게스킷. 자, 이런 것들은 중요하겠죠. 자, 피스톨링의 3대 작용, 기밀 유지 작용, 오일 제어 작용, 열전도 작용. 자,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밀 유지는 밀봉, 막히는 것, 누수 이런 막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일 제어, 실린더 벽에 붙어있는 오일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긁어내리는 역할을 피스톨링이 하는 거고요. 열전도 작용, 열전도라는 게 곧 냉각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 이거를 외워주시고 일단은 이제 내용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크랭크 축. 자, 이런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 시험에 많이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문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크랭크 축에 대해서 볼게요. 피스톤의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시킨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중요한 내용이죠. 피스톤의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거죠. 엔진의 출력을 외부에 전달한다. 흡입, 압축, 배기 행정의 작용이 크랭크 축에서 피스톤의 전달. 반대로 가는 거죠. 구성 부품, 메인저널, 크랭크핀, 크랭크암, 평행주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연습 문제 보도록 할게요. 건설 기계 기관에서 크랭크 축의 구성 부품이 아닌 것은 자, 크랭크암, 크랭크핀, 저널 그리고 플라이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4번이죠. 바로 이거였었네요. 자, 저널, 크랭크핀, 크랭크암, 평행주 이렇게 크랭크 축은 구성되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밸브 중요합니다. 밸브 관련은 시험에 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밸브를 봐주시면 좋고요. 자, 밸브 시트. 밸브 페이스와 접촉되어 연소실에 기밀작용을 한다. 연소실의 기밀작용. 밸브 페이스. 시트에 밀착되어 연소실의 기밀작용, 유지작용을 한다. 자, 이 친구들은 연소실의 기밀작용, 기밀유지 이런 역할들을 하네요.
밸브 스템, 밸브 가이드 내부를 상하 왕복 운동하며 밸브 헤드가 받는 열을 가이드를 통해 방출하고 개폐를 돕는다. 개폐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밸브 스프링, 밸브가 닫혀 있는 동안 밸브 시트와 밸브 페이스를 밀착시켜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기밀 유지를 하는데 밸브 시트와 밸브 페이스를 밀착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자, 밸브 간극. 자, 간극이란 게 중요한데요. 너무 클 때 어떻게 되냐? 자, 밸브가 늦게 열리고 일찍 닫히겠죠? 흡입량이 부족해질 거고요. 배기의 불충분으로 엔진이 과열될 겁니다. 그리고 소음이 나고 밸브 기구에 충격되는 게 밸브 간극이 너무 클 때고요. 너무 적을 때 밸브가 일찍 열리고 늦게 닫히겠죠. 그러면 엔진 출력이 감소할 거고요. 역하 및 실화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연습 문제. 자, 엔진의 밸브 장치 중 밸브 가이드 내부를 상하 왕복 운동하며 밸브 헤드가 받는 열을 가이드를 통해 방출하고 밸브 개폐를 돕는 부분. 자, 먼저 밸브 시트 아니었죠. 자, 밸브 스템 넘어가고요. 밸브 페이스 아니었죠. 그 밸브 스템 엔드라는 게 나왔습니다. 제가 없었는데, 자, 이런 걸 제끼고, 자, 근데 우리 이거에서 밸브 스템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나왔었기 때문에 정답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연료 장치입니다. 연료 장치로 넘어갔고요. 자, 디젤 기관에서 연료의 구비 조건. 발열량이 클 것, 발열량이 커야 효율이 높아지겠죠. 카본의 발생이 적을 것, 연소 속도가 빠르고 착화가 용이하고 매연 발생이 적고 세탄가가 높고 착화점이 낮은 게 디젤 기관 연료의 구비 조건입니다. 연료. 지금부터 연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디젤 기관의 연료 공급 장치. 첫 번째, 공급 펌프는 연료 분사 펌프 캠축에 의해 작용된다. 자, 공급 펌프는 캠축에 의해 작용. 캠축의 캠이 하강하면 흡입 밸브가 열려 연료 유입, 흡입 밸브가 열린다. 캠축의 캠이 상승하면 배출 밸브가 열려 연료가 배출. 자, 하강이 연료 유입, 상승이 연료 배출.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 플런저 스프링 장력과 유압이 같으면 펌프 작용이 정지된다. 그렇죠. 장력이 더 커야겠죠. 자, 연료 탱크의 연료를 분사 펌프의 저 부분까지 공급을 해준다 라는 게 디젤 기관의 연료 공급 장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연료 탱크의 연료를 분사 펌프 저압 부분까지 공급해주는 것은 자, 보기가 있습니다. 연료 공급 펌프, 연료 분사 펌프, 자, 인젝션 펌프, 로터리 펌프. 자, 이거는 쉽게 생각해보면 연료 공급 펌프가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분사 펌프란 무엇이냐? 연료 압력을 높이면 조속기와 타이머가 부착되어 있다. 압력을 높이면 그 어느 정도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타이머가 있네요. 자, 이게 분사 펌프라고 합니다. 자, 펌프는 파이프를 통해 분사 노즐에 연결되어 있고요. 분사 순서에 따른 분사 노즐에 연료가 공급이 됩니다. 구조와 조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죠. 조속기와 타이머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복잡하겠죠. 다계통 엔진 및 고동 회전용 엔진에 적합하다라는 게 분사 펌프이고요. 자, 분사 노즐의 그런 기능 및 종류를 보겠습니다. 연료 자체 압력으로 니들 밸브가 연료를 분사시킨다. 고압의 연료를 안개 모양으로 연소실에 분사시킨다. 자, 종류 구멍형 핀틀형 스트로튼 노즐. 노즐은 말 그대로 노즐이기 때문에 아마 시험에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자, 조속기 거버너, 엔진의 회전 속도에 따라 연사해 연료의 분사량을 조정한다. 노즐, 조속기 거버너는 분사량을 조정을 한다.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저속 운종에 안정을 시킨다. 이렇게 핵심되는 단어들만 위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타이머, 분사시기 조정기, 아까 타이머와 조정기가 있었다 그랬죠? 자, 회전 속도에 따라 연료의 분사 시기를 조절하는 거고요. 부하 변동에 따라 마찬가지로 분사 시기를 조절하는 거죠. 회전 속도와 부하 변동에 따라서 조절을 해준다. 자, 프라이머리 펌프는 어느 때 사용하는가? 자, 앞에 내용은 없었는데 제가 이 문제로 이제 프라임 펌프라는 거를 외우기 위해서 제가 넣습니다. 자, 프라임 펌프는 언제 사용하는가? 1번 연료 계통에 공기를 배출할 때, 2번 연료의 분사 압력을 측정할 때, 3번 출력을 증가시키고자 할 때, 연료의 양을 가감할 때. 정답은 1번 연료 계통에 공기 배출을 할 때 프레임 펌프를 사용한다라는 거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자, 디젤 기관의 노킹 발생 원인, 연료의 세탄가가 낮다, 연료의 분사 압력이 낮다. 세탄가가 높은 걸 써야 된다고 아까 디젤 기관의 연료에 대해서 이게 나왔었죠. 세탄가 낮거나 연소 온도가 낮거나 착화 지연 시간이 길거나 분사 노즐의 분무 상태가 불량하거나 기관이 관행되었거나 착화 지연 기간 중 연료 분사량이 많거나
연소실에 누적된 연료가 많아 일시 연소할 때 디젤 기관에 노킹이 발생을 한다 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좋고요. 노킹이 그럼 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 회전수가 낮아지죠. 그럼 출력이 저하되겠죠. 회전수가 낮아지면 당연히 출력이 저하될 거고요. 자, 과열하겠죠. 자, 냉각 기능이 저하기 때문에 기관이 가열될 거고요. 흡기 효율이 저하된다 라는 것까지 연결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크 방지 방법을 알아야겠죠.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연료의 착화점이 낮은 것을 사용한다. 흡기 압력과 온도를 높인다. 실린더 벽의 온도를 높인다. 압축비, 압축 압력, 온도를 높인다. 착화 지연 기간을 짧게 한다. 세탄가가 높은 연료를 사용한다. 자, 이런 것들은 뭐 무조건 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연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제와 디젤 분사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일단은 보기를 먼저 볼게요. 배출가스 규제 수준 충족, 기관의 소음 감소, 연료 소비율 중대, 최적화된 정수 운동. 자, 이거는 보기만 봐도 살짝 문제가 이상하죠? 자, 연료 소비율이 증대되는 거는 장점이 아니겠죠? 이거는 단점이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커먼 레일 연료 장치 구성 부품이라는 게 있어요. 커먼 레일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저압계통, 연료계통, 연료 필터, 저압 펌프, 고압계통, 고압 펌프, 커먼 레일, 인젝터, 연료 압력 조절기, 연료 공급 순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한데 중요한 건 연료 공급 순서예요. 자, 연료 탱크, 연료 필터, 탱크에서 필터로 갑니다. 거쳐서 저압 펌프를 갔다가 고압 펌프로 와요. 그 다음에 커먼 레일로 온 다음에 인젝터로 간다라는 순서. 이 순서 같은 경우는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압력 제어 밸브와 압력 제한 밸브 보도록 할게요. 압력 제어 밸브는 뭐냐? 자, 고압 펌프에 부착되어 압력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한다. 말 그대로 압력 제어를 해주는 거고, 압력 제한 밸브. 자, 커먼 레일에 설치되어 커먼 레일 내의 연료 압력이 규정값보다 높으면 연료의 일부를 연료 탱크로 복귀시킨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입니다. 요거 고장나면은 인젝터까지 연료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고요. 연습 문제. 자, TPS, 스로틀 포지션 센서라고 하는데, 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이것도 나온 적이 없지만 문제로 외우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1번 가변 장치이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얼마나 밟았을지 감지하는 거고요. 급가속을 감지하면 컴퓨터가 연료 분사 시간을 늘려 실행한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분사 시기를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센서이다. 정답은 이거. 자, 틀린 것이죠. 분사 시기를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센서가 아닙니다. 자, 이번에 냉각장치입니다. 냉각장치. 첫 번째 1번 건설기계 기관장치에서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첫 번째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계속 집중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냉각장치의 구성 부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터 재킷, 펌프, 구동벨트, 냉각팬, 라디에이터 캡, 수온 조절기. 이런 것들이 이제 냉각장치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단순한 거기 때문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나올 일은 없겠죠. 자, 냉각 방식의 종류, 공냉식, 순냉식,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공냉식은 공기로 순환을 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순행식은 자연순환, 강제순환, 압력순환, 밀봉, 압력식, 이런 압력으로 해서 냉각을 해준다. 온도를 조절해준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연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각 순환용 물펌프가 고장이 났을 때. 물펌프가 고장이 났네요. 기관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1번 시동불능, 축전기의 비중 저하, 발전기 작동불능, 4번 기관 가열. 자, 냉각이니까 아무래도 기관 과열, 온도와 가장 밀접을 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각계통을 밀폐시켜 내부의 온도 및 압력을 조정한다. 자, 밀폐로서 온도와 압력을 조정하라는 게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이네요. 냉각장치 내에 0.2에서 1.05kg per 제곱센티미터죠. 정도를 유지하여 B점을 112도까지 상승시킨다. 자, 이런 거 숫자만 봐주시면 되고요. 압력 밸브, 냉각 장치 내 압력을 유지한다. 진공 밸브는 압력을 대기압과 동일하게 유지를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 마찬가지. 디젤 기관이 작동될 때 과열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냉각수 양이 적다. 자, 과열될 수 있겠죠. 물재킷에 때가 많다. 과열될 수 있겠죠. 온도 조절기가 열려 있다. 물펌프의 회전이 느리다. 느리면 과열이 되진 않겠죠. 정답은 3번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이런 문제가 많아요. 원인이라던가 장점 혹은 단점, 그리고 용어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 뉘앙스 같이 계속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윤활장치. 윤활유의 기능. 윤활장치도 꽤나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찰 및 마멸 장치를 발동하죠. 이제 기밀작용. 윤활유가 또 기밀작용을 합니다. 밀봉. 고온 고압가스 가스 누출을 방지를 하는 역할도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냉각 장치도 해주고 있고요. 마찰열을 흡수, 방열을, 소결을 방지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척하기도 하고, 응력 분산작용, 방청작용 한다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좋고요. 오일의 종류. 자, 오일의 종류는 요거 3개, 요거 4개 정도까지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봄가을에는 SA 30, 여름철에는 40, 겨울철에는 20,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 같이 외워주시면 되고요. 다급용 오일은 가솔린 기관은 10W에서 30, 20W에서 40짜리를 사용을 한다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건설기계 기관에서 사용하는 윤활유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자, 기밀작용 해주죠. 방청작용도 해주죠. 냉각작용도 해주죠. 자, 산화작용은 막을 수가 없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윤활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산식, 압송식, 비산압송식, 전압송식, 혼합급유식이 있다 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선택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식이 맞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 윤활 방식도 이런 문제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다 외우는데 굳이 시간을 저는 쓰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오일 펌프. 자, 오일 펌프는 이런 게 있고, 종류, 기어 펌프와 로터리 펌프, 베인 펌프, 플린저 펌프, 기로 배풀이 있다 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과 방식, 전류식, 샨트식, 분류식. 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오일 펌프에서 공급된 오일을 모두 여과하여 윤활부에 공급하며 엘리먼트가 막힌 경우 바이패스 밸브로 공급하는 여과 방식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전류식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좀 같이 봐주셔야 돼요. 자, 오일 펌프에 공급된 모든 오일을 여과하는 건 전류식입니다. 자,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자, 일부는 여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활부에 공급한다 라는 건 샨트. 자, 샨트식이고요. 그래서 분류식이 다른 거는 오일팬으로 돌려보내는 거는 분류합니다. 분류를 한다라는 거죠. 나머지 내용은 분류식과 샨트식은 내용이 똑같은데, 유일하게 다른 건 분류식은 엘리먼트로 통과해서 여과된 오일들을 오일팬으로 돌려보낸다라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으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엔진 오일 여과기가 막히는 것을 대비해서 설치하는 것은, 자, 이거는 간단하게 볼게요. 정답은 바이패스 밸브입니다. 바이패스, 막히는 것을 대비한다. 바이가 2개라는 거죠. 그 밸브를 2개를 설치를 해 놓는다라는 겁니다. 바이패스 2개가 통과할 수 있게 미리 만들어 놓는다. 자, 그리고 연습 문제 하나 더. 엔진 오일의 온도가 상승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유량의 과다, 점도가 부적당할 때. 점도가 부적당하면은 마찰이 생기겠죠. 고속 및 과부하로 연속 작업, 과부하로 오일 냉각기 불량.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이렇게 다른 보기를 먼저 읽어보셔도 문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 흡 배기 장치입니다. 건식 공기청정기가 있다. 이런 거는 에어클리너가 막히면 배기색은 검은색이다. 자, 이렇게 출력은 저하된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과학기 특징. 자, 과급기라는 거. 엔진의 출력이 35에서 45% 증가되고, 압력이 높아지고, 회전력이 증대되고, 고지대 출력 감소가 적고, 착화 지연 기간이 짧고, 최적 효율이 증대. 세탄가가 낮은 연료에 사용이 가능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어쨌든 디젤에는 사용이 안 된다는 거죠. 디젤은 세탄가가 높은 연료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 과급기, 터보 차저, 배기 터빈 과급기란 무엇이냐? 한 개의 축 양 끝에 각도가 서로 다른 터빈이 설치되어 있다. 한쪽은 흡기 다기관 연결하고 다른 한쪽은 배기 다기관 연결되어 있다. 디퓨저에 공급된 공기 압력이 실린더에 공급되어 최적 효율을 향상한다.
배기 터빈이 회전함으로 배기율이 향상된다. 자, 이런 당연한 얘기들 플러스, 자,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양 끝에 터빈이 두 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외워주시면 되고요. 터보차저를 구동하는 것으로 그럼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엔진의 열, 2번 엔진의 배기가스, 흡입가스, 엔진의 여유동력. 정답은 2번 배기가스가 된다라는 거 같이 연결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파트를 제가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게차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정독입니다. 정독을 제가 계속 강조해서 앞으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모르는 문제를 읽어봤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간혹 있습니다. 많은 편은 아니지만 한 문제라도 정말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외울 때 단어 위주로 외운다. 단어 위주로 외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양이 정말 많아요. 제가 한 책을 이제 6개의 강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양이 정말 많기 때문에 보실 때 단어에 대한 설명을 전부 다 외우시지 마시고 그 단어의 핵심 단어만 외워서 연결 해서 외우시는 방법. 자, 풀면서 앞으로 또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시면은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